자, 마지막 문제, 9강의 마지막 문제.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죠. Not only A, 그죠? But 뭐 also는 빼도 되죠. Also B. 요거의 변형 형태가, 이거의 변형 형태가 Not only A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동사일 때. 이거 자체가 동사일 때 이거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부정어니까 유일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지 않다니까 이것이 또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빼면 not only,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we tell we not only tell이에요. 원래 문장은 이게 tell the story, 그 다음에 also, but also, 여기에 but이 빠져있죠. But also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true. 이 말인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서 이 not only를 앞으로 빼면 이게 부정어 도치라는 표현이 되어요. 이게 부정어. 그래서 부정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붙이면, 부정어를 문장의 맨 앞에 붙이면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사와 주어에 도치가 일어난다. 원래 있어야 될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간다. 그때 나가야 될 게 tell이니까, 일반 동사니까, 이게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는 두더지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죠. 똑같이 두더지를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tell에 두더지인 두가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1번이죠. 1번 선이죠. 1번 밑줄인데, 우리는 이야기를 to remember them, 이거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강조는 A예요, B예요? 누가 주어죠? 아니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주어가 A예요, B예요? 예를 들면 not only my mom but also I 이랬어요. 그럼 동사가 am이에요, is예요, are예요? 그죠? B에다가 맞추죠. B에다가.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이건 비유법이죠. 그 동전의 반대편, 그러면 그 반대도 is also true. 그럼 여기가 말하는 게 A고, 동전의 반대편, 이게 B죠. 그러면 당연히 B가 이 글의 핵심이죠. 그 반대를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그 반대 또한, 이게 주제문이 됐네요. 다만 주제문이라는 것 자체는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니까 그 반대라는 뜻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이 반대를 한국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 반대면 뭘 말할까요? 만들어 보세요. 그 반대. 그 반대가 뜻하는 바를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 반대도 참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 반대 자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잡을 수가 없죠.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 반대면 뭘까요? 이 얘기를 반대로 바꾸면 뭘까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 뭐예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럼 그 반대도 참이다. 그럼 뭐죠? 말 그대로. 말 안 한다. 응? 아니. 말 안 한다. 말 안 하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말 안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말하지 마, 기억하기 싫으면. 이게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를 한국어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글의 요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우리는 fail to는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 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실패라는 게 맞는데 실패하다. 근데 2번으로는 우리는 만드는데 실패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다. 우리는 이야기를 안 만들어내요가 아퍼짓이죠.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안 만들어내요. 그 반대도 참인 거죠. 그러면 이 반대가 이거네. 바로 뒤에 바로 나왔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안 만들어내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잊고 싶어서. 그죠? 이게 이 글의 주제문에 주장이 딱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은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 맞는데 이것도 주제문인 거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자세한 거죠. 같은 주제문인데 이게 좀 더 자세하죠. 상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상세한 설명이에요. 상세한 설명 또는 재진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주장을 피고 나니까 when 이렇게 나오잖아요. when. 좀 구체적 설명이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이거 출제자가 갖고 장난치면 가끔 걸립니다. 학생들이. 뭐냐면 something 무언가가 unpleasantly happen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가끔 넘어가요. 되게 유치하죠. 근데 우리가 내신으로 넘어가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시험 문제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동사를 수식한 게 아니라 별로 탐탁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탐탁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자동사는 나올 때마다 알아두세요. 수동태가 없으니까. 탐탁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 코테이션 마크 있죠. 이런 코테이션 마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인용문이니까 예시의 하나의 쌓인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I rather 나는 차라리 말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말을 안 하냐면 because not talking 말 안 하는 것이 이게 주어져. 말 안 하는 것이 makes it easier죠.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 문법적으로 이게 맞지만 it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죠. 말 안 하는 게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반대입니다.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지 다 나왔네요. 요지가 다 나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겠네요. 그래서 선택지가 첫 번째 선택지는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였고, 그죠? 위 도치. 두 번째 선택지는 이렇게 제목을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나오는 문법사항이 아니니까 하나씩 제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선지 1번은 부정어 도치. 선지 1번은 부정어 도치. 부정어에 대한 도치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은 그죠? 선택지 2번은 준동사. 준동사도 뭐다? 동사다. 그럼 동사의 특성 중에 1번 수인칭은 여기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제 나오고요. 시제. 태 나오고요. 태. 준동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 준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다가 낫을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준동사에서 꼭 알아야 될 요 네 가지.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와 태와 부정어를 어떻게 부정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중에 이 네 번째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1, 2, 3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it하고 여기 뒤에 있는 it하고는 이름이 달라요. 여기 앞에 있는 it은 뭐라고 부르고? 대명사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it은 filler, 자리 채워준 거죠.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filler, 그냥 비인칭,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리만 채운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주제문도 이미 다 나왔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제문이 다 나왔을 때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변형 문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얘기는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밑에 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를 좀 더 보시면 요 문장, 요 when 방금 공부한 거랑 이 once 이렇게 순서를 조금 봐두세요. 변형 대비를 해서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조금 볼게요. when이 나왔던 것은 벌써 예시가 시작됐고 그 예시 위에는 당연히 주장이 나왔을 거고, 그죠? 그럼 주제문이 나왔을 것이고 예시가 나왔을 것이고, 그럼 얘는 뭘로 뭐 하는데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 자, once you tell, 네가 일단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네. 그죠? 말 안 하는 게 잃어버리는데 쉬워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시가 아니었죠? 그 재진술이었죠? 이 주장에 대한 재진술이었죠? 재진술이었죠? 더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러면 말 안 하다가 이거의 요지였어요. 재진술 주제에서 말 안 하는 게 잃어버리는 거, 까먹는데 도움이 된다. 네가 말하면 어디서 많이 봤다 얘들아. 똑같은 주제인데 말 안 해야 빨리 있습니다. 말하면, 그죠? 이거 많이 봤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이걸 대우관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대우관계는 뭐 할 때 쓴다? 대우관계는 강조할 때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해야 좋은데 말하면 너 이렇게 돼, 이 말이죠. 이 약을 드셔야 감기가 낫습니다. 그거보다 효과적인 것은 약 안 먹으면 뒤져, 막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먹을까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조라는 거죠. 강조. 할 얘기는 이미 다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강조, 재진술 아니면 증명이죠.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what happened to you, 네한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말을 일단 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될 거니까 less able to죠. 네가 잃어버리기가 어려울 테니까. The part of the story that you told. 네가 말한 부분, 그 이야기, 그 말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까먹기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야, 그죠? 까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n some senses, 그죠?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건 계속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순서로 따질 때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얘 또 마이너스예요. 말하면 make it happen again. 그 이야기. 여기서 it은 이제 그 이야기죠. 대명사죠. 그 이야기가 또다시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랑 같지 않느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그 바로 위에 것은 플러스였고, 말 안 해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면 기억이 나버립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some senses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그걸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죠? 다시 일어나게 생생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순서만 계속 집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질 말이 뭘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끔 지가 만들어냈어요. 지금 말하면 그게 다시 기억이 나. 다시 기억이 나. 그러니까 있잖아 하면서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그럼 순서가 내 눈에 보이죠? 그죠? 플러스 잡아주고 마이너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마이너스를 지가 또 해결해 주죠. 그 해결의 축 중에 하나가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여기 하우에버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가 마이너스를 얘기해놨으니까 이게 이 글의 요지였는데 지가 마이너스를 일부러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하면 이렇게 돼. 그러나 해놓고 자기가 해결책을 잡아줬어요. 여러분들 이 플러스 뒤에 해결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요지를 강조하는 거죠. 요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애초에 말을 아예 안 했었으면 그랬었으면 it will only exist 어디에만 존재할 거였어요? original form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형태로만 이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예요. 기억이 잘 안 남. 요 해석 조심하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기억이 오리지널 폼 원래의 형태대로 이 머릿속에 저장되니까 이게 기억이 잘 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상기되지 않았던 소리예요.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입니다. 위로 조금 올릴게요. 순서 다 이해 가시죠? 일부러 이놈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서 재차 강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우에버로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고 순서를 잘 봐두세요. 우리가 요거 아까 안 했구나. 여기. 이 선택지 3번이 뭘 물어본 거냐면요. 여기는 공부를 요렇게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지 3번은 제가 조금 강조를 할게요. 왜냐면 자동사를 공부를 해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디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돼요. 자동사를 응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결국에는 수동태가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수동태가 없다. 그럼 수동태가 없는 것은 뭐하고 결부시키면 되냐면요. 목적어가 없다. 이거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문제 낼 수 있냐면요. 문장이 완전하다. 완전한 문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게 되게 많아지죠. 목적어가 없을 때 학생들이 보세요.
목적어가 없을 때 그 앞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일래, ed를 붙일래. 그럼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야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야 이래버리잖아요. 많이 외우셨죠? 앞에 있는 ing와 ed 시험 문제 나오면 뒤에 목적어 벗어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ed 써 수동태니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많이 외우셨죠? 근데 그 동사 자체가 자동사면 어떻게 하실래요? 틀리는 거죠. 얘는 원래 목적어가 없으니까 ing를 써야 돼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자동사 목적어 없이도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하고 시험 문제 같이 붙여서 나오겠어요?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구분하는 방법. 이게 어디에 써야 돼요? 관계 대명사냐 부사냐?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이 문제로 시험 문제 같이 붙여서 내버리면 그러니까 자동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나 나 관계대명사 부사 문제 너무 어려워 했는데 원인이 자동사에서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분사 ing, pp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분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사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의 원인이. 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서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 이제 곧 시험에 나올 뭡니까? 문장 맨 앞에 가다가 콤마 찍고 주어 동사 했는데 그죠? 이거의 이제 변형 형태죠. 분사 구문. 주어가 생략돼 있을 때 명사를 생략하면 동사에 ing를 붙이던 동사에 pp를 붙이던 이거 해야 되잖아요. 분사 구문. 그러니까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 부사. 이게 자동사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변형해서 같이 낼 수 있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happened 이런 거. 그래서 자동사들은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자동사 달달달 외울 수 있게 표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그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외울 수 있는 거 하지만 몇 개는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자동사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건 다 적으셨죠? 이것도 사실상은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걸 다 칠판에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삼선 부교재를 쓰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네? 그 다음에 준동사는 시제를 몇 개를 쓴다? 이제 요 앞에 본동사가 있었겠죠. 진짜 동사가 있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의 형태를 바꾼 준동사가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본동사는 시제가 몇 개예요? 그죠? 지금 나한테 12 거는 거야? 자, 그죠? 12시제가 있죠. 그러면 이 12시제가 있기 때문에 준동사의 시제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된다. 이 본동사와 시제와 같냐 다르냐. 얘는 시제라기보다는 순서죠. 같이 일어났냐 다르게 일어났냐.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제를 나타내는 이 순서 아셔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완료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 이렇게 표현하고 완료 투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이렇게 표현하죠. 시제,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부정어 표현하는 방법.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빈칸으로 좀 남겨두세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가 지금 지우기는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3300자 숙제에서 계속 할 거예요. 이거 빈칸으로 이게 남겨두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워야 됩니다. 지우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하고 지우네요. 아셨죠? 그려놓고 복습하세요. 몇 개만 적어드릴게요. 자동사 지금의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두 개, 이제 두 개. 좀 어려웠던 거. 이 develop하고요. develop하고 function. 이렇게 두 번, 요거는 오답률이 좀 있었던 애들이에요. 얘는 앞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시험 문제로 응용되었던 문제고, 얘는 분사. 쉽게 말하면 얘가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었습니다. 후치 수식. 이 명사에서 developing이냐 developed냐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 요 두 개는 조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developing이 개발하다가 아니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개발이 된 나라. 그래서 developed count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발하다가 아니라 시작하다. 이거의 뜻이 시작하다라는 발생하다의 뜻이 있으면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그래서 cancer가 나왔었습니다. 몸 안에서 발생된 암입니까? 발생한 암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 시험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 뭐 쓸 것 같으세요? developed 쓸 것 같으세요? developing 쓸 것 같으세요? 우리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 거가 시험 문제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in the body 내 몸 안에서 개발된 캔서를 썼겠죠. 내 몸이 개발을 했어. 신제품 개발. 그래서 그때는 시험 문제 정답이 ing였습니다. 내 몸 안에서 발생한 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주어가 it이었어요. it function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관계 대명사 쓰실 거예요? 관계 부사 쓸 거예요? 뭐 쓰실 것 같으세요? 이게 시험장에서 딱 만났으면. 쉽게 말하면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보셨을 것 같으세요? 불안한 문장으로 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관계 대명사였어요? 부사였어요? 정답이?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동사니까. 기능하다. 기능하다. 완전한 문장. 그래서 역시 자동사는 이런 식으로 이게 붙여서 내가 아까 여기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동태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냅니다. 그랬을 때는 핵심이 네가 관계대명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동사를 몰라서 틀렸을 때가 흔한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시험에 출제됐던 거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정리를 자동사 몇 개만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해드리면 happen도 disappear. 그러니까 이 유난히 disappear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사라져지는 것 같은 느낌? 사라지다? 자동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disappearing monster지. 뭐예요? 네네. 적을 공간이 없다고? 아니요. 칸을 쳤는데 갑자기 디스어피어가지고. 아니 이건 기본 단어, 기본 단어. 그냥 기본 단어. 그러니까 나보고 칸을 쳤는데 왜 또 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니죠. 조금 판사를 주의 깊게 해달라. 앞으로 유념하세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emerge. emerge가 무슨 말이에요? emerge. 나타나다. 그러면 우리가 신생 경제국 하면은 emerged country인 것 같아요. emerging country인 것 같아요. 새로 등장한 신흥 이렇게 시장. 소비시장 이렇게 할 때는 emerging인 것 같아요. emerged인 것 같으세요? 징징징 그죠? emerging 그죠? 왜? 자동사니까 자기가 나타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emerging market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take place. 그죠? take place 뜻이 뭐예요? 발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사물 여기다가 특히나 딱 이거 우리 한글에서 없는 사물주어 없진 않지만 흔치 않는 이러이러한 것이 코로나가 발생하시는 것 같은 느낌? was taken place 같은 느낌? 약간? 하지만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자동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한 거라서 오늘 몇 개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선택지 3번. 그 다음에 응용 문제, 그죠? 변형 문제 대비해서 however. 일부러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however를 써도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조의 요령.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순서 삽입,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강해지면 순서 삽입 같은데 조금 유리하겠죠. 이걸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얘가 만드는 것은 애초에 아예 말을 안 했었으면 됐잖아 라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요지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반 애들 진짜 말 많아. 속닥 다 얘기하고 다녀.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근데 그 대상이 자기야. 그럼 원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친구가 문제예요? 친구가 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쁜 애예요? 그 애초에 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쟤 진짜 쟤랑 놀지 마. 네가 말을 안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애초에 말을 안 했었으면 이 표현이에요. 그죠? 지금 시민이 지금 마음에 쌓인 게 있나 봐요. 갑자기 예전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마음속에 쌓인 게 있나 봐요. 그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남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말했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안 했었으면 it's only exists, 어몰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냥 오리지널 폼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네가 경험한 거 그냥. 네가 경험했던 거기서 끝날 이야기를 왜 말을 꺼내냐고. 이 얘기죠.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in a form, 예를 들면 이 form이라는 걸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이 폼인데 그 오리지널 폼이 어떤 폼이냐면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폼이에요. 여기서 착경하면 여기서 이 말은 기억이 잘 안 나는 형태예요. 지금 그냥 경험했고 이야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예 안 만들어진 그 상태를 오리지널 폼이라고 한 거예요. 아예 안 만들어진 상태. 아셨죠? 아예도 있으면 오예도 있어야 되는데 오예. 자, 차마 말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형태가 뭐냐면 distributed. distribute이 뜻이 뭐죠? 선생님이 tribute이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contribute, attribute, ascribe, tribute, 그죠? 던지다, 그죠? 꽃을 던지다, 주다. 그래서 누구를 A를 B 탓으로 돌리다 할 때, 그죠? 던지다. contribute,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니까 공헌하다, 그죠? 노력하다.
distribute는 뭐예요? con은 합치는 거니까 노력이고 this는 뭐예요? 밖으로 다 가지세요 하고 주는 거니까 분배죠. 분배. 그래서 분배되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샅샅이 뿌려졌다라는 말은 기억이 집중이 안 됨이에요. 집중 안 된. 쉽게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디스트리뷰트 된 형태. 디스트리뷰트 된 형태. 뒤에 목적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였던 거죠. 무엇을 분배하다인데 분배가 되어진 형태. 어디 사이로? 전부 다 멘탈 사이로. 여기서는 이제 진짜 정확히 말하면 뇌구조죠. 뇌구조 사이사이로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되잖아. 이 얘기예요. 이야기를 꺼내려면 이걸 다 이게 다시 스트럭처를 딱 붙여보면 이게 굳어져 버리고 기억이 잘 난다고. 그러면 안 잊혀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떤 구조냐면 used, 사용된. 그죠? 목적어가 없죠? 타동사 수동태였던 거죠. 어디에서? initial processing. 애초에 처음. 여기서 processing은 정보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처리 과정. 네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을 기억으로 바꾸는 이거를 process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반박을 플러스로 해결책을 딱 주고 나서 마지막 결론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을 자기가 다시 한번 해결을 해준 다음에 결론 잡아줍니다. 결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따라서 결론. 따라서 뭐라는 점에서 in the sense 뭐라는 점에서 it can be reconstructed. 자, constructed가 돼버리면 좋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잘 나는 거죠, 이제. 그죠? 내 뇌에 여기저기 막 부러져 있어야 기억이 안 나는 건데 constructed 하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나는 것은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remains, 기억이 잘 나버립니다. 딱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experience is remained. 너무 멋지잖아요. 기억은 remained, 유지되어집니다. 딱 우리말로 딱 맞. 이게 우리말로 딱 맞지 않아요? 사물 주어에는 수동태가 우리나라 말로 딱 적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자동사라고 언급을 해드려요. 기억은, 경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되다. 근데 자동사니까 remains 이렇게 써버리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think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예요. think.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보셨죠? 로미오와 줄리엣 뭐 따라. 자, 타이타닉은 아니,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 아, 얼굴이 몇 층이 안 돼요? 아, 마스크 쓰라고요, 나보러? 앞으로 이거를 손을 붙이시려면 마스크를 쓰고 하세요, 선생님. 뭐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냐, 이 새끼야? 뭐 내가 팔을 펼치니까 쌤 마스크 쓰세요. 자, 타이타닉이 가라앉혀졌다. 어떻게 써야 돼요? sinking. 가라앉는 배예요. 아, 나보고 지금 생각하라는 거였어? thinking. 선생님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아, think라는 것은 그죠?
자동사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한국에 어쩐다? 한다. 속한다. 속해지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그냥 belongs to Korea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 또 자동사 또 삘 받아가지고 막 자동사 찾아야지 하지 마시고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자동사 공부예요. 자동사 공부. 아셨죠?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한 문장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죠? structures.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험은 remains. 그죠?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자, 나쁜 거라고 가정을 하면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 그죠? 그죠? being in a memory. 내 기억 속에 존재. 여기서는 존재죠. 존재. 내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그 감각 자체가 annoying consequences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annoying이 하는 거죠. 주는 거죠. 주는. 여기 감정 동사는 조심하세요. 감정 동사는 능수동의 개념으로 조금 보지 마시고요. 감정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ing죠. 니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내게 주는 거죠. interesting 하는 거죠. 흥미를 주는 게임이니까 나에게 결과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결과죠.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감각이.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존재하게 하려면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면 머릿속에서 짜증나는 결과가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를 이렇게 쓴 거예요. 결론 짜증나는 거라면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짜증나는 거라면 존재할 수 있으니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9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강을 꺼내시면 되겠어요. 9강은 끝. 어법이니까 어법 정리를 지금 제가 노트를 다시 새로 드렸잖아요. 그 앞에 배운 거 9강, 1강, 1번, 2번, 3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옮겨 적으면서 조금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죠? 질문을 좀 받을게요. 내일. 알겠지요? 자, 마무리 좀 합시다.